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 8월 5일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어제 제가 법무부가 출입국 외국인 그 관련 체류관리 선진화 방안을 연말에 내놓겠다,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방송을 드리면서 이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 특히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땜빵식이다,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면서 아주 혹평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출입국 담당자들에게 너무 거슬리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또 환경이 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또 어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좀 제 나름대로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좀 자숙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좀 더 많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동포들의 지지도 많이 했고 또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오히려 더 이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이 동포들은 좀 오히려 생각 별로 안 하고 배제 대상이 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동포 관련 뉴스 최근에는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나왔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경기도 용인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용인시에 있는 어떤 저택에서 40대 여성이 살해가 됐고 또 시신이 훼손이 돼서 인근 하천에 이렇게 좀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범행자가 중국 동포라는 거 알려지게 됐고 그 신상이 공개되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니까 옛날서부터 서로 잘 알고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 토막살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이 동포들 사회에 상당히 뭐랄까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1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그 외국인을 배제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이다. 그래서 새롭게 개선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죠. 그래서 서울시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외국인 주민들에게 확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한 8월 한 24일경쯤에 한 2달에 걸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대상은 중국 동포 같은 경우 방문 취업이나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요하게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단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는 서울시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안을 또 확립이 되면은 이 보도자료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 공동행동 일동이라는 제목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및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 또한 지자체 주민으로서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 경기도는 이곳의 이국인 이주도민에 대한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을 국민으로, 도민으로, 시민으로, 울타리안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경기도는 이주민의 어려움이 날로 다양하게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이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민사회 단체가 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 제 유튜브 방송을 또 여러분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동포분들이 또 여러가지 답글도 보내주셨고 거기에 따른 반응도 주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도 이 건강보험료가 그래도 동포들에게는 가장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는 지금 기본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석하고 파악해서 아마 또 다른 여러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올 연말쯤에나 국가인권위회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공고를 할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동포분들의 그 사연들을 보니까 앞섰어도 제가 동포분들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중국에 갔다가 다시 C38 체류 자격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이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이 H2 방문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 2개월이죠. 그러니까 H2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완전 출국했다가 2개월 후에 받는데, 그 2개월 안에 다시 C38 비자를 한국에 들어오셔서 있다가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고, 그래서 H2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서 이 의료보험 혜택이 미적용되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급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1,000만원 이상 또 1,5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치료비를 대고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사연들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지금 재동포, 한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인데, 이분도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50대 후반 되시는 분인데, 한국에 계속 의료보험을 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에 가서 한 달 넘게 있다가 다시 이제 재입국해 들어온 거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데, 또 갑자기 이제 한국에 오셔서 대수술을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수술비만 한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출국했다가 밖에 한 달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재입국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이 그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 지나야만이 또 의료보험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급하게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수술을 받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큰 진료를, 뭐 간단한 진료야 뭐 큰 비용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뭐 수술까지 하고 여러 가지 큰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좀 주변 단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미리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병원은 그래도 이렇게 알고 가면은 나름대로 또 그 병원에서 또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체하고 또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동포들을 위해서 이 의료보험에 적용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치료 비용을 좀 경감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런 병원들을 좀 주변에 단체라든가 뭐 이런 걸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뭐 댓글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발 좀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도 안 되고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여러 차례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것도 다녀온 다음에 알았는데 병원비가 또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하네요. 일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가고 월세집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신분이 없는 상태라 일도 못하고 가려고 해도 티켓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좋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고충을 해결해 주세요. 네, 김시철님. 네, 전에 방송에서도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김시철님도 이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 출근 연장을 받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이 병원도 여러 차례 다녀오시고 그랬다고 해요. 네, 어떤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었고요. 그리고 권용훈 씨가 또 이런 댓글을 들었습니다. 이 울자 목소리 높여서 호소하자 취직이 안 된다고 돈 없어서 생활이 안 된다고 법무부에 호소합시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읍시다. 재난 앞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호소합시다. 다 같이. 네, 저의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같이 좀 뭔가 호소해야 되지 않냐. 청와대에도 민원도 넣고 그리고 법무부에도 호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 답글로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에 따른 이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의 글을 댓글로 통해서 또 저의 그 이메일로 통해서 또 심지어는 전화로 주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씀하처럼 우리의 그 건의문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이 동포분들의 이 실상을 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좀 연대를 해서 좀 이런 거를 좀 맞대어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좀 대책 모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그 대책 모임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알리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몇 분이라도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그 대책 모임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이 사전에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대책 모임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그래도 미리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미리 이렇게 이제 사전에 우리가 연락 걸어서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한 대여섯 분 정도
또 동포 문제,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있는 인사들하고 함께 이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뭐 올 연말에 출입구 체류 관리의 정책 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공개를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몇몇 연구 기관에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내용과 댓글로 적어주신 내용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좀 건의문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참조할 만한 그런 건의문 같은 것이 있으면은 저희 이메일이나 이쪽 좀 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하고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그게 되면은 좀 몇 분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책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재외동포 관련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시민사회 단체 분들하고 같이 좀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대책 모임이 나의 이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사례를 보내주시고 또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그 날짜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참 그런 날씨도 많이 후덥지근한데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그런 또 여름 날씨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좀 허허 웃으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